지난 렉처 3에서는 데이터를 외부의 파일을 통해 읽거나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런타임 파라미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컨스턴트 데이터도 외부에서 입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것들을 함수나 프로시저 등 서브루틴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열 등의 인덱스로 레인지 외에도 일반적인 집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런타임 파라미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렉처 3에서 봤던 dense 데이터 파일을 읽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모젤 모델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 파일을 보시면 이 부분에 계획 기간과 입력 파일의 이름을 지정해주는 숫자들과 문자열이 constant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개월수가 달라지거나 데이터 파일 위치와 이름이 달라지면 이 부분에서 코드를 수정해 줘야 합니다. 이걸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런타임 파라미터입니다. 즉 실행 시에 변경할 수 있는 파라미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모델과 데이터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런타임 파라미터는 특수한 컨스탄트입니다. 선언한 방법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 내에서 서문, 즉 uses 문장과 options 문장 바로 다음에 위치해야 하고, parameters 그리고 and parameters 사이에 constant 타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하면 됩니다. 이때 지정된 값은 기본값, 즉 디폴트 밸류라고 하는데요. 이 값은 실행 시에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걸 override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겠지만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에서는 데이터 dir 은 아마도 이 데이터 파일이 존재하는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용도일 텐데요. 값이 스트링으로 정의되었고, 디버그는 true 혹은 false의 값을 가지는 불리한 타입, 그리고 num record라는 상수는 정수 값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런타임 파라미터는 입력 파일이 존재하거나 혹은 출력 파일을 써야 하는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계획 시스템 등과 같은 최적화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 때 입출력 파일의 명칭과 형식은 미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복적으로 여러 데이터 인스턴스를 돌려서 결과를 비교한다든가 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 인스턴스별로 다른 디렉토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입출력 파일의 디렉토리는 런타임 파라미터로 정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예에서 dir 이라는 것을 파라미터로 정의했는데, 실행 시에 정해지는 dir 스트링과 정해진 파일명 스트링을 이렇게 붙여서 입력용으로 열어야 할 파일을 fopen을 이용해서 오픈하는 그런 예입니다. 여기서 dir의 디폴트 값은 구동되는 디렉토리를 의미하는데, 외부에서 특별히 다른 값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현재 디렉토리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예에서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cap.dat 라는 파일을 읽기 위해서 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등의 환경에서 소프트웨어가 구동될 때는 디렉토리의 상대적인 위치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와 같이 디렉토리를 지정할 때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패스, relative 패스를 디렉토리 위치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루트부터 absolute 패스로 지정하기를 권합니다.
먼저 이 시간 처음에 봤던 이 왼쪽의 MOS 파일을 런타임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바꾼 모젤 파일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이 부분에 컨스탄트 데이터로 선언되어 있던 것을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num1과 file를 파라메타로 정의하고 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months라는 레인지를 1부터 num1에 지정되는 값까지의 레인지로 선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왼쪽의 파일에서는 final months로 정의되어 있던 것을 여기서 num1이라는 것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디폴트 밸류로 num1은 1이고요. 파일은 nofile이라는 그런 스트링으로 기본값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돌리면 구동하면은 nofile이라는 파일이 없는 한 이게 제대로 돌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걸 IV를 통해서 돌려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nofile이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뜨면서 런타임 에러가 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toy1.dat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게 개월 수로는 6개월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걸로 만약 바꾸고 여기를 6으로 변경하고 여기를 현재 디렉토리 아래 toy로 변경하면 아마도 이렇게 구동이 되겠죠. 이걸 이제 원래대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엑스큐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좀 전에 IV에서 이 파일을 구동하면 실제로 컴파일이 된 뒤에 구동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디렉토리에 보시면 toy.param.bim 이라는 새로운 파일이 생깁니다. 이게 MOS 파일이 컴파일 되면서 생기는 바이트 코드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실행이 되는 파일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게 그 자바의 바이트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바는 이런 바이트 코드를 구동하는 프로그램, 즉 버추얼 머신이 이제 이걸 구동하게 되는데 명령창에서는 자바라는 명령에 해당됩니다. 모젤에서는 MOSEL, 모젤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런 버추얼 머신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실행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명령창에서 직접 구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렉처 1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명령행에 이와 같이 모젤 toy param.mos 여기까지를 입력하면 구동이 되는데 지금 현재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모젤 파일에는 세팅된 런타임 파라미터의 기본값에 문제가 있으니까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젤 모델 내에서 정의된 파라미터들 중에 실행 시에 값을 변경하고 싶은 것들은 이와 같이 뒤에 붙여서 지정하게 됩니다. 형식은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 이름 그리고 등호 그리고 해당되는 값이고 만약 이 파라미터가 여러 개이면 이와 같이 콤마로 구분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값이 따로 지정되지 않은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 값은 모젤 모델 내에서 정의된 기본값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toy1.dat라는 데이터 파일이 있고 이 데이터의 개월수는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런타임 파라미터를 지정하면 이 모젤 파일을
컴파일한 후에 BIM 파일을 이어서 구동하게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미 그 MOS 파일을 컴파일해서 BIM 파일을 만들었거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받았는데 MOS 파일을 내용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BIM 파일을 받았다면 이와 같이 모젤 다음에 run을 쓰고 BIM 파일을 구동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런타임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방법은 앞의 예와 동일합니다. 그럼 명령형에서 한번 구동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명령형에 이렇게 입력하고 명령을 하면 이와 같이 구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월짜리의 다른 데이터, 여기 보시면 같은 디렉토리 내에 toy2.dat 파일이라는 것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toy2.dat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onend 인벤토리하고 final 인벤토리가 각각 숫자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 나머지 데이터는 5개월에 맞춰서 준비가 됐습니다. 이걸 데이터로 돌리려면 좀 전에 했던 명령에서 여기를 toy1이 아니라 toy2.data 그리고 개월 수를 6이 아니라 5로 이렇게 바꿔주면 구동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여러 개 데이터를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돌려서 한꺼번에 결과를 보려면 윈도우즈에서는 배치 파일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다른 운영체제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도 쉘 명령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는 쉘 파일이 있습니다. 윈도우의 배치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명령형에서 실행하는 명령들을 순차적으로 쓰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이런 배치 파일의 확장자를 BAT, 즉 배치 파일이라는 걸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치 파일은 기본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파일인데 실행하는 방법은 간단히 이 배치 파일의 이름을 명령형에 입력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파일 이름이 toyrun이었네요. 그러면 두 번의 명령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양한 데이터, 여러 개 데이터셋으로 전산 실험을 배치로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든 모젤 모델, 즉 MOS 파일을 구동하는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생산 계획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우리가 만든 MOS 파일 혹은 BIM 파일을 실행해서 데이터를 읽고 결과를 쓰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면 명령형에서 실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언어로 구동하는 방법, 즉 그 시스템에 임베딩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엑스프레스 모젤은 이런 것을 위해서 비주얼 베이직, C, C++, C#, 자바 등의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에서 모젤 모델을 구동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바를 이용하는 방법을 볼 텐데요. 이에 대한 보다 좀 자세한 사항과 다른 언어들에 관한 사항은 매뉴얼에 있으니까 참조하기 바랍니다. 또 모젤로 만들어진 MOS 파일 혹은 BIM 파일을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에서 최적화 라이브러리를 직접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항은 매뉴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엑스프레스라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는 이런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로 BCL, Builder Component Library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매뉴얼의 그 부분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제가 자바로 파일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들은 MOS 파일 혹은 BIM 파일을 자바로 구동하기 위한 것인데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서 다른 언어로 모젤이라는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것을 구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해서 자바 래퍼라고 하기도 합니다. 싸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왼쪽에 toy param1.java 라는 파일을 보시면 메뉴의 두 줄은 자바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자바의 스탠다드 IO 패키지들을 임포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젤로 만들어진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그런 클래스들이 정의되어 있는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이름은 com.optimization인데요. 이 아래에 있는 모든 패키지를 다 임포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클래스 하나를 정의했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toyparam1인데요. 이건 잘 아시다시피 자바에서는 이 자바 파일 이름하고 클래스 이름이 같아야 되겠죠. 이 안에 독자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메인 메소드와 solve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메인 메소드는 기본적으로는 메인 아규먼트, 이게 구동될 때 넘겨받은 명령형에서 혹은 구동될 때 넘겨받은 메인 아규먼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지고 solve라는 메소드를 구동하고요. 나머지는 exception을 핸들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solve 메소드는 메인 메소드 에서 넘겨주는 두 개의 아규먼트를 넘겨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메소드인데요. 여기에 있는 xprm 모델 그리고 xprm이라는 클래스는 이 com.optimization 이라는 그런 패키지들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클래스이겠죠. 이 코드의 내용은 이런 종류의 클래스를 크리에이트하고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모젤 파일을 컴파일 하고요. 그 다음 모젤 파일이 컴파일 돼서 생성되는 BIM 파일을 이런 구문으로 로드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드한 걸 모델이라는 객체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구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toyparam이라는 이 모젤 파일에는 런타임 파라미터 두 개가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파일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개월수인데요. 그때 이 런타임 파라미터를 넘겨주는 방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붙여서 전체를 하나의 스트링으로 model.exec params라고 해서 여기에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구동하기 위해서는 모델이라는 객체에 run이라는 메소드를 활용해서 구동하게 되겠죠. 이 코드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어떠한 모젤 파일을 구동하더라도 달라질 필요는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만든 모젤 파일을 구동하려면 여기에 컴파일 부분과 로드 그리고 이 파라미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의한 거에 맞게만 해주면 전체적으로 구동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의한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다면 여기에 이 solve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의 아규먼트 개수는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의 자바 코드는 사실은 왼쪽과 똑같은데 첫 번째 이 파일에서 보시는 것은 이 MOS 파일을 컴파일 하는 것까지를 여기서 했는데, 만약 우리가 컴파일 돼서 BIM 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컴파일은 자바 코드 내부에서 하지 않고 이 BIM 파일을 그냥 로드해서 런하는 걸로 바꾼 그런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두 개를 천천히 한번 보시고 실제로 구현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컴파일하고 구동해서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여기 상세하게 이 exception을 캐치하는 부분은 실제로 매뉴얼에는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매뉴얼 내용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게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른 모델을 구동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세한 이 의미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번 구동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바 코드의 컴파일은 이와 같이 javaC라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명령형에서 javaC 그 다음 소스 파일의 이름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두 개가 있었는데요. 나머지 하나도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디렉토리를 보면 이게 컴파일 돼서 .class라는 파일이 생겼죠. 이게 자바의 바이트 코드가 되겠습니다. 구동은 자바 버추얼 머신, 즉 자바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그럼 토이 이게 클래스 이름이고요. 지금 우리가 정의한 게 두 개의 런타임 파라미터가 있었고 아까 보신 자바 파일을 보면 첫 번째 파라미터가 파일의 이름이고 두 번째가 개월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 이름은 스트링이니까 현재 디렉토리에 toy 1.dat 라는 파일로 지정하고요. 두 번째는 개월수니까 6개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구동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건 5개월짜리입니다. 구동해보면 이와 같이 구동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명령형에서의 구동 방법 그리고 배치 파일을 이용해서 명령형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구동하는 걸 한꺼번에 하는 방법 그리고 자바 래퍼를 이용하는 방법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신 걸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보신 자바 코드와 같은 자바 래퍼는 직접 이렇게 코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IV라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쓴다면 여기 메뉴에 보시면 deploy가 있고요. 첫 번째 deploy라는 기능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모젤로 만든 모델을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방법으로 쓸 거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이게 그 실제로 구동되는 외부의 언어가 무엇인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바가 아니라 C#을 선택하고 Next를 누르면 이 C# 코드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클래스가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이죠. 다른 언어들도 여기 보시면 비주얼 베이직 .NET 혹은 C C를 한 번 더 볼까요? 보시면 이런 C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언어로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내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모젤 코드를 구동할 수 있게 되겠죠. 모젤 파일이 매우 길다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마찬가지로 전체 코드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지 않고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눈 후에 조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이런 긴 하나의 코드 long.mos라는 파일이 있다고 해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이 코드의 이 부분을 잘라서 그대로 a.mos라는 파일로 만들고, 그리고 이 부분은 b.mos 파일로 만든 후에 새로운 파일, 예를 들어 short.mos 파일이라고 해보죠. 이름을 여기에 include, 이와 같은 문법으로 이 파일들을 include 하면 실제로는 이 코드는 3개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구동하는 그 내용은 이 파일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a.mos 파일이나 b.mos 파일에는 모델로 시작해서 end 모델로 끝나는 이 파일들은 완결된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단지 이 긴 코드의 특정한 부분을 그대로 잘라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결된 하나의 모델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보시는 short.mos 파일이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 이 파일 안에는 이 파일은 모델 그리고 end 모델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내서 만든 파일들이 include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파일을 메인 파일 이라고 하고요. 또 유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 메인 파일에는 uses, options, 그리고 parameters와 end parameters로 끝나는 runtime 파라미터의 블락이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구동할 때는 이 메인 파일만 구동하면 되고요. 이 방법이 다소 초보적이고 원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방법 외에도 코드의 일부분을 사용자가 만든 라이브러리, 즉 모젤에서는 user defined package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만들어서 uses 문장에 마치 내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 패키지를 추가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toyparam.mos라는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다시 조합을 했는데요. 이 파일의 이 부분, 여기 상수가 정의된 이 부분을 toyconst.mos 라는 파일로 만들고요. 그 다음 나머지 데이터가 정의된 부분과 읽어드리는 부분, 이 부분을 toydata.mos 라는 별도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toyopt.mos 라는 파일로 만들고요. 이걸 toymain.mos에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3개의 파일을 include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toymain.mos에 이 나머지 3개 파일이 조립이 된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 toymain.mos 파일을 구동하면 toyparam.mos 파일과 동일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긴 코드의 부분을 기능에 따라서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후에 수정한다거나 하는 관리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함수나 프로시저 등의 서브루틴으로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젤 언어에서 서브루틴은 펑션과 프로시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펑션은 리턴 값이 있는 서브루틴이고, 프로시저는 정의된 구문들을 수행하고 리턴 값이 없는 서브루틴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정의된 서브루틴들을 보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getSol 이라는 서브루틴은 리턴 값이 있는 펑션이고, writeLine은 인수를 출력할 뿐 리턴 값은 없는 프로시저였습니다. 모젤에서는 이 외에도 sorting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부 서브루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유저 가이드나 레퍼런스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사용자가 정의한 프로시저의 예를 하나 보면서 먼저 프로시저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프로시저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프로시저로 시작해서 end 프로시저로 끝나야 합니다. 이 사이에
프로시저에서 실행할 body 부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라인의 프로시저 다음에는 프로시저의 이름과 괄호 안에 아규먼트들을 이와 같이 아규먼트의 이름 콜론 그리고 아규먼트 타입의 형식으로 쓰고 여러 개의 아규먼트를 정의하려면 이렇게 컴마를 하고 그 다음 아규먼트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 예를 보면서 모젤이 제공하는 새로운 데이터 구조도 보고 내용도 해석해서 뭔 일을 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로시저는 두 개의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mfield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num이라는 정수 아규먼트입니다. 첫 번째 mfield라는 아규먼트는 타입이 list of string, 즉 문자열의 리스트라는 타입인데요. 이 리스트는 모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구조인데 순서가 있는 원소들의 나열, 즉 원소들의 시퀀스를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list of string의 의미는 하나의 원소는 string, 문자열이고 이런 문자열들의 시퀀스라는 뜻입니다. 리스트 타입의 값은 예를 들어 이와 같이 표현하고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예는 A1, A2, A3, A1, A2, A1, A3 이렇게 4개의 문자열이 이 순서대로 정렬된 시퀀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유사한 데이터 구조가 set, 즉 집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집합은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지정하고 정의를 합니다. 집합과 리스트가 다른 점은 집합은 우리가 수학적인 정의로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원소들의 순서가 없고 동일한 원소가 반복되어도 하나의 원소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순서는 달라 보이지만 같은 집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A1이 2번 반복이 되어 있지만 이건 하나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개는 같은 집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시저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어딘가에 물론 정의가 되어 있겠죠. underbar temp, underbar int라는 카운터 변수를 0으로 먼저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for all 구문을 통해서 뭔가를 반복하는데 반복하는 일은 이 mfield라고 하는 아규먼트로 넘겨받은 list of string, 스트링의 리스트에 있는 엘리멘트 하나를 꺼내서 write를 하고 그 다음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write한 원소의 개수가 넘겨받은 이 num이라는 아규먼트가 주는 정수값과 같으면 줄을 바꾸고 아니면 딜림이라는 걸 write 하게 되는데요. 이 딜림은 아마 또 어딘가에서 정의된 그런 문자열의 값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딜림이라는 것이 콤마라는 문자열이라면 콤마를 출력하게 되겠죠. 이런 프로시저는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호출될 때 여기 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list of string, 그 두 번째는 integer를 넘겨주면 여기 내부에 있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출을 하면 아마도 출력되는 것이 2, 그리고 4 이렇게 한 라인에 찍히게 될 겁니다. 만일 리스트를 이렇게 지정하고 여긴 개수가 4개니까요. 이 num을 4로 지정했다면 A1, A2, A3, A1, A3 이렇게 한 라인에 출력하게 될 겁니다. 이 프로시저는 나중에 또 여러분이 보게 될 기회가 있을 텐데요. CSV 파일, 그 comma separated value 파일 형식으로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프로시저입니다. 다음으로 펑션은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펑션은 프로시저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펑션으로 시작해서 end 펑션으로 끝나고 그 사이에 실행할 body 부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프로시저와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펑션은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리턴 값의 타입이 어떤 것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펑션의 이름과 펑션의 아규먼트가 끝난 뒤에 이 괄호 끝에 콜론 하고 이 펑션이 리턴하는 리턴 값의 타입을 이와 같이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턴 값을 넘겨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이 펑션의 마지막에 returned라고 하는 내부에 정의된 키워드에 리턴할 값을 할당하면 됩니다. 그럼 이 펑션이 뭔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펑션은 파일 이름과 행번호 그리고 열 번호를 받아서 그 파일에 해당 행과 열에 있는 값을 스트링으로 리턴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여기 언더바 read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해당 파일을 이미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를 true 혹은 false 값으로 가지고 있는 배열인데 어딘가에 미리 선언이 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read file 이라는 것은 어딘가 정의된 프로시저인데, 파일 이름은 mfile name 이라는 걸 넘겨받아서 그 파일을 읽어서 언더바 data라고 하는 배열에 값을 집어넣는 그런 프로시저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언더바 data라고 하는 배열은 3차원 배열인데 파일의 이름 그리고 행 그리고 열에 해당되는 값을 문자열 타입으로 저장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배열입니다. 물론 이 배열도 어딘가에서 미리 정의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getData라고 하는 펑션은 mfile을 통해서 넘겨받은 이름의 파일을 이미 읽었으면 data라는 배열에서 그 파일 이름에 해당 행과 열에 있는 값을 리턴하고, 만일 읽지 않았다면 그 파일을 먼저 읽고 그 다음 이 파일을 읽었다고 정의를 하고 값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그 파일 이름, 행, 열에 있는 값을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펑션도 나중에 다시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처럼 생긴 데이터 파일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펑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a.dat 라는 파일이 라인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필드는 한 라인에 3개씩 있는 이런 db 테이블처럼 생긴 파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getData 이 파일에 2, 3이라고 호출을 하면 이 파일에 2행 3열에 있는 값을 스트링으로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행, 세 번째 열이니까 이게 6을 스트링으로 리턴하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 값은 이후에 정수 값으로 우리가 활용할 그럴 예정이었다면 이와 같이 스트링을 인티저로 타입을 변환하는 그런 펑션을, 내부에 정의된 펑션을 이용해서 타입을 변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실수값을 사용할 예정이었다면 여기를 인티저가 아니라 real 이라는 펑션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 코드 내에서 프로시저나 펑션은 코드의 뒷부분에 정의가 되는데 그보다 앞에서 호출을 해서 사용하려면 이와 같이 forward 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호출하기 전에 프로시저와 펑션을 선언, declaration 해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배열의 범위, for all 같은 반복문이나 summation 등의 범위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연속된 정수들, 즉 range를 사용해 왔는데, 사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로 항상 일련 번호를 정의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만일 그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 파일을 만들었다면 인덱스로 반드시 range를 써야 한다는 것이 구현에 있어서 좀 불편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모젤에서는 이런 인덱스로
range 외에 보다 일반적인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리스트라는 구조와 차이는 무엇인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인덱스셋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젤에서는 인덱스셋으로 문자열들의 집합을 쓸 수도 있고 연속된 정수가 아닌 임의의 정수들의 집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집합을 선언하고 정의할 때만 그 타입에 맞게 해주면 배열의 정의나 반복문, 서메이션 등에서 이미 이전에 보신 range를 활용하는 방법과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인덱스셋, 인덱스 집합에는 상수형 인덱스셋과 변수형 인덱스셋이 있는데요. 상수형은 이미 봐오신 것과 같이 선언될 때 컨스탄트 데이터로 선언이 되고 이후에 그 집합에서 원소를 없앤다든가 추가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변수형은 원소의 추가나 삭제가 가능한 인덱스 집합입니다. 먼저 상수형 인덱스 집합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선언할 때 등호 사인을 이용해서 컨스탄트 타입으로 선언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time은 range이고 voils라는 것은 문자열들의 집합, noils도 마찬가지고요. oils도 마찬가지인데 이 집합은 이 두 개의 집합을 더해서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때 더하는 연산의 의미는 집합인 경우에는 합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oils라는 이것은 이 두 집합의 합집합으로 정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면 사용하는 것은 range를 활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배열을 선언할 때 활용하는 것도 똑같고요. 방법문에서도 똑같이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 oils라는 것은 엘리멘트들이 원소들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조건을 체크할 때 이렇게 문자라는 걸 유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언된 후에 원소의 추가나 삭제가 가능한 변수형 인덱스 집합을 보겠습니다. 변수형 인덱스 집합은 이 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티저, 리얼, np variable 등 오브젝트를 선언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타입만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코드 내에서 할당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고, 혹은 데이터 파일을 읽어서 그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런타임의 값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선은 집합으로 정의된 변수들의 값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할당을 하면 되고, 여기에 플러스는 이라는 연산은 기존의 왼쪽에 있는 기존의 값에 우측의 값을 합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왼쪽 오른쪽이 모두 집합이니까 이 두 집합을 합집합한 결과가 다시 왼쪽 집합에 할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 그리고 차집합은 여기서 보시는 플러스,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이와 같은 연산자 기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이와 같이 부등호들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 두 개가 다르다는 그런 표현은 이와 같이 부등호 두 개를 써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집합의 원소이다 라는 표현은 이와 같이 in 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고요. 원소가 아니다 라는 것은 not in 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로지컬한 익스프레션들은 if문 등에서 조건을 체크할 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합을 선언할 때는 변수형 variable type, variable index set으로 이와 같이 선언되었지만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등의 연산을 하고 난 뒤에 더 이상 그 집합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겠다면 그러면 상수형 집합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와 같이 finalize라는 내부 프로시저를 써서 여기 oils라는 집합을 finalize 하겠다라는 문장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이후에는 이 oils라는 집합을 변경할 수 없고 이 집합은 상수형 인덱스 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세 번째 과제입니다. 이번 과제는 렉처 3의 마지막에 보셨던 홈워크 2를 오늘 보신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변경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홈워크 2에서는 아래 이 왼쪽과 같은 형식의 입력 파일을 읽고 오른쪽과 같은 출력 파일을 쓰는 것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초기 재고량과 기말 재고량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아마도 모듈 코드 내에서 값을 지정하는 방법을 쓰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초기 재고와 기말 재고 값을 다른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서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추가된 하나의 파일에는 한 줄에 두 개의 숫자가 공백으로 분리되어 있겠죠. 첫 번째 숫자가 기초 재고, 초기 재고, 그리고 두 번째 숫자가 기말 재고 값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죠. 그리고 그 두 개 파일 이름, 이 첫 번째 파일과 그 두 번째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정하시고 그 파일의 이름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죠. 다만 데이터셋에 따라서 그 똑같은 이름의 파일들이 존재하는 디렉토리는 변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디렉토리와 그 데이터가 몇 개월의 계획 데이터인지 개월 수를 런타임 파라미터로 입력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모델을 구동할 수 있는 자바 코드를 앞에서 보신 예를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컴파일해서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홈워크 3에서 참고하실 수도 있는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몇 개로 세그먼트가 되어 있는데요. 메인 파일은 여기에 main.mos라는 파일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서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런타임 파라미터로는 디렉토리 하나를 받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 부분에 보시면 4개의 파일을 include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파일을 한번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include 되는 common.mos라는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시죠? 부분을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지금 파일이 길어서요. 한 번에 한 화면에 다 들어오지 않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일은 입출력을 처리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구현한 그런 코드인데요. 그 다음 파트를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read 파일이라는 여러분들이 아까 강의에서 보신 그 프로시저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get data라고 하는 펑션도 보셨죠? 그리고 라인을 찾는 것, 컬럼을 찾는 것, 이런 다양한 펑션들을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스트링의 리스트를 받아서 한 라인을 프린트하는 그 프로시저도 아까 보셨죠? 그리고
파일을 열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시저들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이 코드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리드인데요. 이 두 번째 include 되어 있는 파일이 dataread.mos 파일입니다. 이건 입력 파일 두 개를 읽어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가 여기가 첫 번째 파일을 읽어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이 읽어드릴 데이터를 선언하고 두 번째 파일을 읽어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죠.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일을 읽어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부터가 두 번째 파일을 읽어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그런 그 프로시저나 펑션들은 앞에서 common.mos에서 정의된 그런 프로시저들과 함수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읽어드리는 입력 파일은 두 개인데요. 첫 번째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개월 수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인벤토리, 초기 재고량, 그 다음에 기말 재고량, 이 세 개의 필드를 한 줄에 가지고 있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 이게 좀 전에 홈워크 3에서 그리고 2에서 보신 그런 입력 데이터 파일입니다. 디맨드, 그다음에 생산 비용, 생산 용량, 재고 비용, 재고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optimize.mos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미 계속 봐왔던 그 생산 계획 문제를 그 푸는 최적화 모형을 정의하고 푸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 변수를 우리가 x, y 뭐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해석 가능하도록 make 하는 거다, start 하는 거다 이렇게 이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한번 코드 내용을 보시죠. 실제로는 모형이 그렇게 그 복잡한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코드는 전체로 길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물론 LP 파일을 export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minimize 하고 그 다음 솔루션의 상태를 체크하고 만약에 어떤 예기치 못한 상태라면 어떤 다른 앞에서 커먼에서 정의된 어떤 일을 프로시저를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문장이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exit zero라는 것은 완전히 전체적으로 실행을 끝내는 그런 프로시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result라는 건데요. 그럼 풀고 난 뒤에 여러 값들을 액세스해서 그걸 출력하는 파트입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 구동은 이 main.mos 여기가 실제 구동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구동하게 되면 뭔가 그 일이 일어나겠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각 코드가 보이는 화면을 잠시 멈추고 보신 코드를 한번 직접 구현해 보시고 구동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참고하시면서 각 코드의 내용을 혹시 모두 다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내부적인 키워드라든가 함수, 프로시저 이런 것들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시면 그 코드의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어렵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본 것들을 활용하면 당초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델과 데이터의 분리를 완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Dynamic Array라는 것을 알아보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렉처 4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